자, 오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이제 솔루션에서 플랫폼, 네트워크로 진화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0년 동안 이뤄낸 우리의 성장이 이제까지 400년 동안 이뤄낸 성장보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훨씬 많고 그거에 대한 그 비즈니스 모델도 많아지고 기업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달리 이제까지 뭐 90년대, 2000년대 우리 쭉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주로 원가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뭐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비스 레벨을 어떻게 올릴 건지 이런 얘기를 주로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여기 말하는 볼라시티나 베리어빌리티나 비저빌리티나 볼륨에 대한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벌자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이런 V를 시작하는 거, 기업의 투명성을 어떻게 올릴 거냐, 기업이 어떻게 하면 볼륨을 늘릴 거냐, 스피드를 늘릴 거냐,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나 우버나 여기 나오는 리프트나 에어비앤비나 잘 아시는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밴드위스나 스토리지나 컴퓨팅 파워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줄어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4차 산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를 제가 뽑으라 그러면 유통이라는 말을 뽑을 것 같은데 아마존도 보면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지 않습니다. 우버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습니다. 아마존도 인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왜 이 기업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까? 그리고 왜 이 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쭉 빨아들여질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는 디스럽트가 되거나 비디스럽티브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유통이라는 키워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사람을 생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데이터를 생각하고 내가 뭘 사가지고 해야겠다,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해야겠다 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사람들을 모을까,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대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예시적이 있죠. 가속화되는 여러 가지 이런 컴퓨팅 파워가 되게 발전되는 다양한 모습들인데 인터넷 트래픽이 10년간 45배가 늘었고요. 아이폰을 그걸 구현하는 예를 들면 아이폰이 7년간 71배가 빨라졌습니다. 2년마다 컴퓨팅 파워는 증가하고 있고 비용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속도는 연간 50%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온 오프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 의미가 없는 바운더리가 의미가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좀 구조화해서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05년도에 실렸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보시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키 플레이어라는 부분들이 있고 키 액티비티, 키 리소스라는 부분들이 있고 커스터머에 관련된 크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채널,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레비뉴나 코스트에 대한 스트럭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회사가 MP3 플레이어나 너무 잘 알겠지만 그런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플레이어들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그런 컨텐츠 기업들이 사실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전화기를 만들면 전화기가 예를 들면 만드는데 한 6개월 걸리고 팔면은 오랫동안 뭐 한 2년, 1년, 2년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뭐 고민해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짧아졌고 3개월. 그리고 예를 들면 핸드폰을 예시로 든다면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소비자 새로운 핸드폰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도 빨라지고 그 핸드폰 회사가 그 핸드폰으로 돈을 버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고 반면에 그런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에 제공하느냐가 결국 핵심 경쟁력으로 됐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 패턴도 보면 핸드폰을 좋은 거를 구매하는 욕구보다 더 좋은 앱을 구매하거나 더 좋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 패턴도 어떤 그 소유해서 사용하는 형태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 형태 이런 형태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슈퍼 개인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양한 니즈에서 뭐 제가 앱에서 예를 들면 남성이고 나이가 40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정보가 쭉 저에게 막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제가 딱 구글을 열면은 거기에 제가 잘 보는 정보 위주로 뉴스 위주로 쫙 벌써 나오는 그런 형태의 슈퍼 개인화, 뭐 하드웨어적으로 3D 프린팅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구현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과 달리 이제 IT나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비자의 톨러런스가 참을성이 되게 짧아졌는데 이 부분이 하드웨어로는 이제 그럼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패턴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이 참을성이 되게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구현이 안 되면 사실은 답답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데 안에서의 신용도나 인지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어떤 웹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G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아무리 싸더라도 거기에 신용도가 예를 들면 만족도가 80% 이래버리면 사실은 구매 잘 안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신용도가 좋은 사람의 구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이코노미의 어떤 신용도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돼가고 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용도가 달리는 댓글이나 만족도에 대한 그 크리테리아 그 밸리데이션이 사실은 나의 신용도가 돼가고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온 디맨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브로키지 서비스라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RPA라는 개념 혹시 아시는지 로보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인데 단순 구매의 전표 처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액티비티들이 사실상 이제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우리나라 기업도 제가 아는 기업 한 10개 넘게 이미 구현을 했고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했고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로봇팔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이렇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 업무 같은 것들도 이제 로봇가 대신하기 시작하는 형태의 진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당연히 잘 아시는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푸시 시장에서 풀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핸드폰에 카메라 만들면 와 좋다 그러고 그냥 사던 시대가 지났죠. 이제는 카메라도 어떤 기능이 있고 얼마나 잘 지키고 소비자의 그 입맛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고 안 사고의 형태로 많이 변했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빌리티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화되고 솔루션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플랫폼화돼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제는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나온 게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서 네트워크화되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되더라고요. 네트워크화의 궁극적인 모델은 제가 보기엔 스마트 시티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의 형태로 다양한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걸로 가고 있는 추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플랫폼의 결합, 다양한 솔루션의 결합 그래서 그것이 플랫폼화되고 플랫폼이 네트워크화되는 그래서 이게 시티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로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 효율보다는 빨리 배우고 습득하는 체제로 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태스크를 만들고
그래서 구현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미 변해버립니다. 그게 단순 IT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소재의 끝단은 고객인데 고객이 빨리빨리 톨러런스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되게 M&A 형태로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다면은 10개 했다면 지금은 한두 개 정도밖에 그 수요가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기업들이 사람을 빨리 하이어하고 사람을 빨리 채용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된 기업이나 기술을 사들이는 형태로 해서 조합을 통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서비스를 혹은 제품을 내놓는 형태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비용이 그러니까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것이 실패 비용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루어 나가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이 있는 기업들은 조그마한 기업들 혹은 거기서 놀고 싶은 거기서 소비자를 만나고 싶은 정보 혹은 소비자의 정보, 소비자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사실 돈으로 환산되다 보니까 결국은 큰 기업일수록 플랫폼화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컨대 뭐 네이버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 형태가 일어나는 거고 작은 기업들은 그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잘게 세그멘테이션으로 들어가서 니치 마켓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핀테크를 하나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인바이오라는 회사는 핀테크 회사인데 예를 들면 그 보험사들이 큰 대형 보험을 암보험을 출시하면 거기는 뭐 예를 들면 유방암만 내는 보험을 뭐 186원에 출시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다 미니 보험, 갑상선암만 내는 그런 식으로 니치로 들어가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만 딱 찍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로 해서 소비자의 가입수를 늘리고 예를 들면 돈을 버는 형태 그런 형태의 어떤 플레이의 형태들이 핀테크 회사에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다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안에도 보면은 점점점 니치로 되게 필요한 것들을 구현해 나가고 그런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 그 다양한 니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IT 회사들만에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제가 스플렁크라는 회사를 좀 봤는데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조가 넘었어요. IBM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작년 한 해만 한 65% 성장을 했고 이런 기업들이 철강 회사에 들어가서 철강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 라는 것을 서비스로 자기네 플랫폼을 깔아놓고 서비스로 예를 들면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조업의 공정을 어떻게 효율화하는 품질을 어떻게 조하는지 아니면 QA를 어떻게 퀄리티를 어떻게 어셔런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제조업에 침투해서 사실 서비스 모델로 돈을 벌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대표적인 조단위 회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들이 우리나라에도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산의 활용도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정보라는 거를 찾아보면 구글링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지식인을 찾아보면 어느 수준 일정 수준까지는 되게 프리 컨텐츠죠. 굉장히 뭐 돈 안 받고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지만 일정 부분 지나면 그게 이제 유료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 컨텐츠를 사용해서 내가 갖고 싶은 고객들을 모집을 하고 거기서 그 할 수 있는 형태를 팔 수 있는 것들을 팔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절약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자산이란 부분들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경제의 어떤 개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베네핏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팀도 별도로 있는데 결국은 이제까지는 솔루션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솔루션을 묶어서 플랫폼화가 됐고요. 그래서 솔루션이 각각 있었다면은 그걸 묶어서 플랫폼화가 됐는데 이제는 플랫폼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아마 그 다양한 플랫폼들이 M&A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미 그런 텐던시가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하나의 그냥 라이트였는데 그것이 이제 빌딩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시티로 적용이 되는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도는 것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거냐. 결국 기술이란 것들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의 질을
올릴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런 코어 인력들,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분석 기회들을 잘 찾는 거, 그 다음에 결국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런 보안이라는 것들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이나 기술 파트너의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 그리고 민첩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기술들과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에서의 활동들, 혁신들 이런 것들이 합체돼서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마트 시티 형태로 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어쩌면 기술 개발을 하는 형태가 주가 됐다면, 이제는 휴먼 비헤이비어를 읽는 것과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왜 휴먼 비헤이비어를 연구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삶의 질이나 소비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졌고, 이미 기술들은 굉장히 대체 가능한 기술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변혁을 일으키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말씀하시는 Enabling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했던 것들,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스마트 헬스, 에듀케이션, 파이낸스, 투어리즘, 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점점 플랫폼화되고 있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뭐 에어비앤비로 묶이고, 뭐 아마존으로 묶이고, 우버로 묶이고, 근데 나중에 이게 묶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카카오도 보면 처음엔 운전사 택시 부르는 거였다가 지금은 대리운전 하시다가 지금 주차하시다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진화돼서 지도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플랫폼이 지금 넓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뭐 어떤 형태의 어떤 십자 형태로 계속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진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회사들의 궁극적인 보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도 보거나 웬만한 대기업들 보면은 골들이 보면은 뭐 1등 제품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가 회사의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질을 올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뭐 보험회사도 보면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골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더 뭐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뭐 시티가 더 아름다운 시티가 되게 만드는 거, 효율적인 거,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골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인 스마트 형태로 세상은 디지털 경제가 진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그러면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나 이런 M2M 테크놀로지들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이미 수지를 체크한다거나 물의 어떤 그 깊이를 측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비콘들 설치돼서 환경 오염 같은 것들,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거나,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미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을 테마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은 이미 스마트 홈,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카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어떤 서비스들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 정책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좀 전환돼야 된다. 이런 형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